예, 이번 시간은 김방경 마지막 편입니다. 예,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영국의 디스토피아 작가인가요? 조지 오웰, 그 말로 시작할까 합니다. 예, 다시 육지로 돌아왔고요. 예, 제주 입장에서는 호남이건 영남이건 육지로 묶는다면서요. 바로 그 육지에서 여원연합군이 제주로 간 한국 산별초를 토벌하고 이번엔 일본에 건너간 산별초 잔당을 잡으러 갔습니다. 13세기 일본은 고려 최씨 무신 정권과 같이 무사들이 내각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흔히 일본 무사를 사무라이라고 부릅니다. 여몽연합군 일본 원정 당시에 일본은 가마쿠라 막부였습니다. 미나모토 요리토모가 쇼군이 된 막부죠. 13세기 경부터 사용된 니시키노 미하타 깃발은 오늘날 일장기의 전신입니다. 가마쿠라 시대 이후 무사가 쇼군에 의해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산별초와 가미가제 반몽투쟁은 현대 오늘날 한국 일본 기원이 되죠. 예, 물론 그 인종적인 기원입니다. 예, 주로 그 의미로 쓰이고요. 개방이냐 폐쇄냐 관점에서 국제정치학적으로 국제정치학적 문제로 이곳 마산에 왔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곳은 이제 몽고정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예, 본디 고려정이었다고 합니다. 700년 넘는 우물이 아직도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몽골정이라고 해야 맞지 않는가? 예, 몽고는 비하라고 하죠. 예, 한자로 표현하면 몽고가 됩니다. 몽고는 몽골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죠. 이것은 중국 한족 정부가 몽골을 얕잡아봐서 붙인 이름입니다. 예, 한자식 이름이고요. 기록상으로 몽고라는 뜻이 무지몽매하고 고루하다라는 뜻인데, 이게 송나라 시대 삼조 북맹회편에 처음 등장한다고 합니다. 예, 한족의 횡패죠. 횡포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한족은 계속해서 외래 종족과 종교를 막아왔습니다. 예, 기독교를 보면 알 수 있죠. 기독교는 공식적으로는 AD 1세기에 시작된 종교죠. 기독교는 한국사에 3번 들어왔습니다. 크게 신라 초기, 고려 후기, 조선 후기. 예, 셋입니다. 신라와 고려에 들어온 건 네스토리안이고, 신라는 카라이 유대인이 직접 들어와 세운 왕국이거나 네스토리안 유대인이 세웠습니다. 예, 물론 국가 통합과정, 문무왕 때 이 국가 통합과정에서 불교가 되죠. 물론 그 버풍왕부터라고 하는데, 이 공식적으로는 이 공식적인 강력함은 이 문무왕 때부터입니다. 예, 무열왕 문무왕 때부터가 되겠습니다. 한국사에서 불교는 흔히 통일신라라고 하는 대신라 시대 때부터입니다. 예, 신라 중기부터 고려 말기까지죠. 예, 고려 말기에는 몽골이 고려를 다스렸고 네스토리안들이 몽골 제국에 많았다고 볼 수 있겠죠. 예, 한국에도 왔고요. 예, 몽골 제국에 많았다고 합니다. 예, 한국에도 많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 여말 때가 크게 보면 2번째 기간이고, 이제 3번째가 이제 조선 말기입니다. 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대로 천주교, 기독교 등등이 있겠습니다. 예, 조선 초에서 조선 말까지는 유교 시대고요. 그래서 한국 하면은 유교 불교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예, 뭐 유불도, 유불선, 뭐 스팝, 뭐 삼교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그 도교, 예,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선교. 예,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데, 이거는 이제 그 경주에 있는 선도산에서 예, 좀 더 자세히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독교 관점에서 자세히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마산 몽고정에 있고요. 산별초 진압 이후에 많은 네스토리안들이 들어왔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하지만 이 조선 때 싹쓸이 됐죠. 예, 궁극적으로는. 예, 뭐 갔을 수도 있고 몽고와 같이 철수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싹쓸이 돼서 죽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현대에는 이게 잘 안 보인다고 하죠. 거의 유전자가. 예, 조선은 폐쇄책을 씁니다.
예, 조지엘, 아까 전에 말한 그 조지 오웰 명언 중에 전쟁에 지는 게 이기는 거다라는 말이 있죠. 이 경우가 오늘 이 여원 일본 원정에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가,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일본은 그 전쟁에 졌어야 했습니다. 일본은 전쟁에 졌어야만 했습니다. 한국은 졌기에 개방이 됐고요. 일본은 이겼기에 계속 흥선대원군식의 폐쇄가 된 겁니다. 삼별초는 패퇴해서 일본에 간 거죠. 거기서 그 여원 일본 이 원정에서 일본 연합군에 저항을, 그러니까 일본이 여원 연합군에 저항을 합니다. 정근대 몽골은 지금의 오늘날 미국에 해당하죠. 19세기 영국이나 20세기 미국처럼 세계 최강의 파워를, 예, 지녔습니다. 근데 그런 몽골도 일본 원정에는 지고 말죠. 단순히 힘 대 힘으로 졌다는 게 아니고 준비가 미흡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베트남전에도 패하죠. 예, 미국도 베트남전에서 패했죠. 이 점을 지나면서 몽골은 영토가 줄게 됩니다. 14세기가 되면서 줄죠. 미국도, 지금 미국은 이전 옛날 그 팍스 아메리카나 때의 미국이 아니죠. 예, 현재 오늘날은 아무리 이리저리 봐도 여말, 고려말 상황과 너무나 비슷한 점이 흡사에 많아 보여요. 마치 판박이 같다고나 할까요? 예, 지난번 그 제주 삼별초를 몽골이 점령한 목적이 그 남송 정벌 후에 일본을 정벌하려는 목적과 그 다음에 군사를 방목하려는 목적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 1266년 쿠빌라이 칸은 고려 사신들로부터 고려 땅 너머 동쪽에 일본이라는 섬나라가 있다는 말을 듣고 일본에 사절을 보내서 몽골에게 그 복속하라라는 그런 그 뜻을 전달을 하죠. 예, 명합니다. 바다 건너 여러 차례 만났지만 그러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쿠빌라이는 1268년 전쟁을 결심하는데, 근데 문제가 있었던 게 몽골군은 다시 아시다시피 물에 약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고려의 병력과 배를 제공받아 일본으로 출발을 합니다. 일본을 지켜준 건 순전히 운, 세상말로 운이었어요. 당시 일본군 전투 수행력은 매우 떨어졌던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여몽 함대는 쓰시마 섬과 이키섬을 지나서 1274년 11월 19일에 하카타만에 상륙을 합니다. 근데 느닷없이 태풍이 만을 강타해서 정박해 있던 연합군 선박 대부분이 가라앉습니다. 이렇게 되자 연합군은 후퇴합니다. 1차 원정이 실패하자 곧이어 2차 원정을 준비하는데 쿠빌라이는 제주도에 목장을 설치하고 원정에 사용할 군마를 징발합니다. 한편 남송이 정복되어 10만 병력을 동원하죠. 이것을 이제 강남군이라고 부르는데, 강남군대, 중국 강남.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들 대다수가 단순히, 그러니까 그 양쯔강, 예, 황하유역 말고 이제 양쯔강. 예. 근데 이들 대다수가 그 단순히 농기구 같은 것만 들고 있는 비전투 병력이었습니다. 1281년 여몽군은 하포, 지금의 마산이죠. 하포를 떠나서 6월 20일 하카타만에 상륙합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일본군도 7년간 충분히 대비한 상태였고 하카타만에 쌓아놓은 방벽을 근거지로 끈질긴 저항을 벌입니다. 희생이 커지자 그래서 철수하죠. 고려군은 다카시마만에서 일본군과 대치하다가 7월 16일, 8월 12일에 도착한 강남군과 합세해서 본격적인 공세를 펼치는데, 또 펼치려고 하는데 또 태풍이 불어와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철수를 합니다. 기상현상도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게 바로 여몽연합군 일본 원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 군부는 여몽연합군의 일본 원정을 들어서 일본은 신이 지켜주는 나라다라는 논리를 폈는데, 현대 기상학자들에 의하면 11월 일본에서 태풍이 발생할 확률은 4%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이 신풍이라고 부를 만도 한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그 기상으로 인해서 몽골군은 패배를 한 것입니다. 일본 원정은 실패했어요. 여원연합군의 그 일본 원정을 위한 기지로 선택된 데가 바로 이곳 그 고려의 하포라는 지역입니다. 마산, 하포의 병사들과 이 말들의 식수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이 바로 지금 보시는 이곳 몽고정입니다. 안내판에는 고려시대 말 1281년 중국의 원나라 세조 쿠빌라이가 두 차례의 일본 원정 정벌에 실패한 뒤에 같은 해 10월 남해안의 방어를 위해서 지금의 마산시 정수장 일대의 환주산에 군사를 배치하고 진을 설치하였다고 했습니다. 몽고정은 이곳에 주둔한 군사들에게 마실 물을 공급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우물이죠. 원래는 고려정이라는 명칭으로 불렸고 우물 앞에 몽고정이라고 쓰인 비석, 지금 보시는 저 비석은 (1932년) 일본인 단체인 고적보존회가 세운 것입니다. 옛날부터 마산은 술 간장공장, 이 발음이 간장공장 공장장, 그 열혈사제였나요? 간장공장 공장장, 간장공장 유달리 많았습니다. 장맛은 물맛이라고 했던가요? 물이 좋아야 장맛이 좋죠. 몽고정과 불과 20m 떨어진 곳에 대표 양조간장 브랜드인 몽고식품 본사가 있었고, 그 공장을 크게 다른 데서 가서 이제 세웠겠죠. 2005년에 일본인 산전신수가 마산시 자산동 119번지에 산전장유 공장을 설립한 이후 무려 83년 동안 이곳에서 간장을 만들어 왔습니다. 몽고식품 브랜드인 몽고간장은 몽고정의 물을 이용해서 간장을 만들던 것에 유래합니다. 흥미롭네요. 결국 일본은 미국에 항복한 이후에 몽골을 받아들인 것인가요? 오늘날 일본은 이 그 원자탄을 맞았죠. 사랑의 원자탄은 아니고 죽음의 원자탄을 2차례 맞고 항복을 했죠. 몽골 때 저항하고 미국에서는 항복을 했습니다. 더 업그레이드 된 몽골 제국인 아메리카 제국에 그 20세기 당시 팍스 아메리카네 때 이제 2차례 얻어 터지고 항복을 한 거죠. 시대가 또 변했어요. 어쨌든 그 당시에는 여원 일본 원정은 태풍으로 인해서 1차 원정에 이어 2차마저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은 미국에 적극적으로 개방적이고 평화헌법을 파기하지 않는 이상은 일본과 등을 져야 될 이유가 없죠. 기록에 따르면 그 전체 14만 병력 중에 겨우 3만 명만이 돌아왔고, 이중 고려군은 2만 5천 명 중 2만 명 정도가 귀환했다고 합니다. 몽골군이 많이 죽은 거죠. 이 여몽연합군, 그래서 고려군이 주도한 전쟁이라고 보기 힘들고, 그래서 그냥 몽일전쟁이라고 하기도 해요. 원일전쟁. 원나라와 일본 간의 전쟁이었다. 어쨌든 고려군의 피해 숫자는 적었어요. 여몽연합군 생존자들은 8월쯤에 하포로 귀환했어요. 소식을 듣고 경로한 쿠빌라이는 3차 원정을 준비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나얀, 징기스칸, 오락 코에이에서 나온 징기스칸 옛날 고전 게임, 그런 거 봐도 나얀 장군 나오잖아요. 나얀의 반란과 베트남 원정으로 끝내 진흥도, 진수도, 맞나? 진수도, 진흥도 그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또 다른 일본 원정을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나얀의 반란과 베트남 원정으로 일본 원정을 결국에는 3차 원정을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일본 침공은 결국 실패로 끝났어요. 만약에 그 이제 얼터너티브 관점에서 그 일본 원정에 성공했다면은 어떻게 되었을까? 일본 원정에 성공했다면 원나라는 기존의 가마쿠라 막부를 붕괴시키는 대신 덴노,
예, 일본 사람들이 천황이라고 하는 덴노를 일단 복권시켜주고, 그 다음에 방가마쿠라 친원 성향의 관료들이 정권을 보좌하는 형태로 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 고려처럼 그렇게 됐을 거예요. 왕박씨, 박왕씨가 덴노가 하는 형태로 아마 가지 않았을까. 예, 왕박산이 더 가능성 있죠. 인제 김부리보다. 예, 둘 다 세계 실전이야. 예, 인제 김부리도 세계 실전이고, 왕박산, 제천 왕박산도 세계 실전인데, 근데 이제 그 DNA 문제에서 인제 김부리는 도저히 이게 가망성이 없어요. 구해줄 가망성이 없다는 거예요. 예, 강원도에는 신라 왕릉도 없어요. 김주원농 그것도 뻥이라고 하죠. 그리고 DNA도 안 맞아요. 뭐 강릉 김씨건 뭐건 안 맞아요. 예, 강원도에서는 DNA가 그냥 순수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하플로로. 그러면은 안 맞잖아요. 예, 사료도 안 맞고 DNA도 안 맞고, 인제 김부리는 쪽은. 하지만 제천왕 박사는 어차피 하플로니까, 뭐 오투든 오쓰리든 뭐 그거는 더 봐야 되는 거고, 하플로니까 일단 뭐 계대 실전 부분을 커버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신라 고려 문제는 이 삼남지방 문제죠. 결국에는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부지방, 그 경기 강원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제 주로 자꾸 신라 고려를 다루는데, 지금 특히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남지방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 그 마산편이었고요. 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여말, 고려말로 접어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에 앞서서 경주 동해안에 있는 대왕암을 들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신라가 인종적 차이를 문화로 커버했는지를 해서 그 한반도 전역을 차지할 수 있었는지, 무조건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안동의 국신당, 예, 공민왕 사당, 아무튼 그곳에서 계속 말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적인, 그러니까 정신적 국가로서의 제2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해 보고자 합니다. 예, 물론 그 어거스틴주의 모드 내에서죠. 예, 혈통이 아니니까, 예, 혈통 문제가 아니니까, 예, 어거스틴주의 모드 내에서입니다. 어거스틴주의 모드 내에서 중심 잡기 중간에, 예, 호남 쪽도 아니고, 예, 문재인이나 정의당 쪽, 보편복지, 그렇다고 해서 MB 쪽 자본주의, 예, 울산, 포항, 예, 이런 쪽도 아니고, 중간에 이 그 대구, 고령, 가야산 루트, 이 낙동강 서안 지역, 예, 예, 중심 잡기 지역이죠. 그래서 그 경주 대항암을 거쳐서 안동의 국신당으로 이동을 하도록, 코스를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